안녕하세요. 잘생긴 정은아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실시설계, 그러니까 공사용 도면 작성 시에 건축사님한테 도면에 꼭 표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첫 번째만 하셔가지고 그거 갖고 막 건축사님들한테 보내주고 막 하신 분들 되게 많대요. 그래서 2탄은 언제 나오냐고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바쁜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왜 할까요? 공사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설계에 공사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게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보통 제가 이제 뭐 감독이나 시공을 할 때 현장에 가면 도면을 두툼하게 들고 가면 항상 시공사 현장 소장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도면에 없다, 도면에 잘못 표기되어 있다, 뭐가 맞지 않는다, 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긴 이렇게 되어 있다, 다르다, 그리고 이건 잘못되어 있어서 시공을 하면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세도가 없어서 시공을 못한다, 이렇게 시공을 하면 하자가 발생된다, 별의별 막 내용들이 많아서 추가 비용을 막 자꾸 달라고 하고 시공사가 유리하게 막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모르는 상태에서 시공사 현장 소장 말만 들을 수밖에 없겠죠. 건축주님이 보셔도 도면에 빠진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건축사님 욕만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할 때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라고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하는데 이 설계 도면을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나는 봐도 모르니까 건축사님이 알아서 경험 많고 실력 있고 뭐 또 멋있게 잘생기셨고 딱 봐도 뭐 디자인이라는 것도 되게 완벽하게 잘 하시는 건축사님이니까 당연히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부분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도면이 부실하거나 도면에 뭐가 이렇게 빠져 있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할 때 상당히 건축주님이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물론 좋은 시공사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정 보완해서 알아서 시공하시는 분도 많은데 간혹 나쁜 현장 소장들은 그거를 빌미로 추가 비용을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자 책임을 못 지겠다는 등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건축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주님이 설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좀 더 꼼꼼하게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줘야지만 시공사가 그걸 보고 공사를 좀 보완해서 잘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실시 설계 요청사항 저번에는 막 여러 가지 많았지만 이제 1층 평면도는 치수가 좀 세밀하게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시공을 할 때 도면을 보고 했는데 치수가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거 일일이 뭐 스케일을 재야 된다든가 뭐 캐드를 찍어야 된다든가 번거롭거든요. 근데 도면에 딱 명확하게 치수들이 뭐 화장실 치수 가로 세로, 엘리베이터 가로 세로, 작은 방의 가로 세로 이런 것들이 다 잘 표기돼 있으면 현장 소장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작업자들이 도면만 봐도 현장 소장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도면에 표기만 돼 있으면 그 치수 정치수대로 공사를 딱딱딱딱 할 수 있겠죠. 보통 오시공이 되는 게 도면에 치수가 없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스케일이나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잘못 찍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각 경계점이 있어요. 각 경계점이 뭐냐면 경계 말뚝이 박혀있는 데에서 건물 모서리까지의 치수가 있어야지 땅에다가 1층, 우리 땅이면 보통 1층이잖아요. 대지에다가 1층 평면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땅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우리 건물을 그릴 수 있게, 그래서 그 그림대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규준틀이라고 하거든요. 경계점하고 건물 모서리 교체점의 치수가 가로 세로가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그 꼭지점을 찍어서 건물을 안 칠 수 있겠죠. 그렇죠? 1층에는 청소라든지 외벽 청소라든지 세차를 한다든가 뭘 닦는다든가 하게 되면 물이 필요하죠. 동파 방지 수전이 있어야 됩니다. 얼지 않는 수전. 겨울에도 물을 쓸 수 있는 수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일반 수전을 하게 되면 겨울에 얼어서 터지겠죠. 터지면은 물 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파 방지 수전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계단실 하부에 창고 안쪽에다가 동파 방지 수전을 설치해서 외부 청소라든지
건물 관리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 계획도에 맞춰서 우수 집수정, 빗물바지라고 하죠. 빗물바지 그리고 오하수 맨홀 위치를 1층 평면도에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공할 때 착오가 안 생겨요. 평면도만 딸랑 그려져 있으면 시공을 할 때 오하수 계획도를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시공이 되겠죠. 그렇죠? 잘못 시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수정이나 오수 맨홀 위치를 1층 평면도에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재활용 분리수거함의 위치를 1층 평면도에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법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위치가 애매한 데도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1층 평면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기 위치도 1층 평면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건축주님이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설비도면을 보시면 건축주님이 이 계량기가 어디 표기되는지 파악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1층 평면도에 도시가스 계량기 위치, 전기 계량기 위치, 그리고 수도 계량기 위치가 1층 평면도에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장 소장도 안 놓치고 작업자들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 실의 GL 높이, 땅바닥에서부터 1층 바닥의 높이가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SL이라는 거 있습니다. 슬라브 레벨이라고 해서 슬라브 바닥의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골조 레미콘을 치게 되면 바닥 그 높이, 바닥 높이가 SL입니다. 그 바닥 SL 높이가 GL에서부터 얼마인지 그게 표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FL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어 레벨이라고 해서 바닥 마감 레벨입니다. 아까 SL에는 슬라브, 콘크리트 레벨이고요. 그리고 바닥에 마감재가 있으면 FL, 높이가 표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표기가 돼 있어야지 현장 소장이 착오를 안 하고 바닥 레벨을 잡습니다. 대부분 이 GL, SL, FL 이게 세 가지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할 때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표기해 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여다지라고 하는데 여다지 말고 자동문으로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즘 누가 이거 여다지 쓰나요? 1층 출입구를 다 자동문을 쓰죠. 얘기 안 하면 대부분 여다지로 설계를 하시니까 자동문 설계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1층 자동문은 태양 단열 자동문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면에다가 글씨로 주기사항을 좀 적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경계점 및 이격거리 확인하여 이격거리 확인 후 감독 승인 후에 시공할 것. 이 주기사항은 뭐냐면 시공사한테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 글씨로 쓰는 거예요. 그냥 한쪽 구석에다가 글씨로 써달라고 하시면 돼요. 건축사님한테. 주기사항은 시공사한테 어떻게 공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니까 도면의 한쪽에다가 꼭 글씨로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계점 이격거리 확인해서 이격거리 확인 후 감독관 승인 후에 시공할 것 여기 써주고, 두 번째는 외부 출입구 레벨차 확인 후에 시공할 것, 우수 유입이 안 되게 시공할 것. 세 번째는 1층 창호 하부 방수 사춤 철저하게. 1층 창호는 외부 빗물이 닿는 곳이죠. 비가 많이 왔으면 철철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타고 1층 상가 안으로 물이 기어 들어와요. 젖어 들어와서. 그래서 그 1층 창문 하부에는 방수 사춤을 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수 맨홀이 1층 구조체와 간섭되는지 필히 확인해서 감독관 건축주와 위치 조정하고 구조체에 사전 매입 설치할 것이라고 글씨로 쓰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기초를 하다 보면 이 우리가 빗물바지라고 하는 빗물바지를 묻어야 되는데 기초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 빗물바지를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예 기초에다가 빗물바지를 미리 매입하거나 맨홀 같은 거 미리 매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확인을 해라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동파 방지 수전 설치 위치에는 동파 방지 수전함과 동파 방지 열선 콘센트, 얼지 말라 콘센트하고 그리고 누수 방지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수관을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써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대변기 선반하고 세면기 선반을 설치해달라라고 하셔야 돼요. 보통 소변기가 있으면 소변기 선반도 뭐 짐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 선반을 설치해달라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모든 창호 외부에는 두께 3cm짜리 창대석을 설치해주고 3cm를 돌출시켜줘라 라고 이렇게 주기사항을 7가지를 써달라고 하시면 돼요. 1층에요. 2층부터 4층 상가주택 기준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층들도 치수가 좀 세밀하게 표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세밀하게 각 층 뭐 화장실이나 뭐 창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꼭 가로 세로 표기가 돼야 되겠죠. 방, 주방, 다용도실 많겠죠. 뭐 안방, 작은 방이 가로 세로 치수가 표기가 돼 있어요. 복도의 폭 이런 것도, 계단의 폭 이런 것들도 다 치수를 표기를 해줘야지만 현장 소장이나 작업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실에 SL, FL 2층 이상부터도 SL,
SL, FL, 아까 슬라브 레벨하고 마감 레벨 이 표기돼야 된다고 하셨죠? 레벨 높이가 얼마인지 그걸 표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프 드레인이라고 하는 물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 그거하고 선원통이 있어요. 선원통. 빗물이 옥상이나 테라스에서 내려오는 선원통이 어디로 내려오는지를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테라스가 있다면 테라스 청소해야 되니까 동파 방지 수전 위치를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에 접하는 내부 안쪽 벽면은 춥겠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는 난방을 안 하니까 주택인 경우에 춥겠죠. 그러니까 주택인 경우에는 그 벽면 내부 안쪽에는 아이소핑크 단열재 2cm짜리를 부착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두껍석, 난간 있으면 난간을 이렇게 덮는 거, 그걸 두껍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후레싱으로 할 거냐 어떤 마감재로 할 거냐 표기를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테라스나 옥상이 있으면 테라스 조명이나 옥상 조명을 해달라고 하셔야지, 안 하면 조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호실 거실에는 우물천정 설계를 해달라고 하시는 게 낫죠. 우물천정이 뭐냐면 천정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뭐 옛날 올드하지만 등박스 넣어서 거기에 라인 조명 설계를 해달라고 하시면, 하든 안 하든 일단 설계를 그렇게 해주셔갖고 나중에 시공사한테 견적받았을 때 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빼달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 넣었다가 빼는 거는 좋은데 없는 걸 넣는 거는 시공사가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일단 넣고 빼는 거예요. 설계는 왜 될 수 있으면은 다 넣고 시공사 선정할 때는 돈이 많이 나왔을 땐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각 호실 거실 안방에 천정형 에어컨 설치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뭐 나는 안 할 건데 라고 하는데도 무조건 에어컨 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관 설계가 돼야 돼요. 각층 상가가 있다 그러면 그 상가에도 냉난방기 설계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기 배선이 따라 들어오고 차단기가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전기 배선은 되니까 나중에 세입자가 거기다가 연결해서 쉽게 냉난방기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일단 도면에는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냉난방 설비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호실 거실 TV 벽면, 거실에 보면 어디다 테레비를 놓고 어디다 소파를 놓을지를 설계를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표기해서 거실 TV 벽면에는 대리석 타일을 붙여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사항, 시공사한테 어떻게 시공하라고 하는 주기사항은 이제 2층부터 4층에 뭐냐면, 첫 번째 발코니나 테라스 출입 창호 하부에는 방수사춤을 철저하게 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동파방지 수전 위치를 지정을 해달라고 하시고, 세 번째 외부 모든 창호에는 3cm짜리 창대석을 설치하고 3cm 돌출을 시켜줘라 라고 그 주기사항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이 있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 상가주택은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 평면도에는 치수를 좀 더 세밀하게 해달라고 하고, 처마 홈통, 선홈통, 지붕이 있으면 지붕 처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 만나는 부분을 처마라고 하는데요. 이 처마에 처마 홈통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선홈통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마 홈통, 선홈통 표기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다락에도 마찬가지로 SL, FL 표기해달라. 그리고 동파 방지 수전, 그리고 작업용 콘센트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준공 후에 화장실을 다락에 설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준공 후 도면에 건축사님 그 명판 지우고 준공 후 도면으로 화장실 설치 도면 한 장만 그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락에 테라스가 있다면 다락 테라스 조명을 설치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몰라도 그냥 적으셔가지고 건축사님 주시면 건축사님은 100% 다 이해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셔갖고 아마 뺄 건 빼시고 넣으실 거 넣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거를 건축사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서 도면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를 다 적으셔가지고 건축사님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건축사님이 다 이해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귀찮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궁시렁 되시긴 하시겠지만 좋은 건축사님들은 잘 해주십니다. 꼭 뭐라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건축사님한테 이거 좀 도면에 반영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제 막 적으시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그쵸? 단면도에는 그러면 어떤 걸 요청해야 되냐? 단면도에 보면 이제 난간의 높이하고 난간 두껍 마감 표기를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실내 재료 마감표 보고 최대한 단면도에 재료 마감을 많이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거 너무 단순하게 하세요. 시공사가 거기에 표기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공할 때 상당히 곤란해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재료 마감을 실내 재료 마감표랑 매칭이 되게 최대한 바닥, 벽, 천정 마감 표기를
해달라 단면도에. 그러면은 시공사가 그걸 보고 차고 시공이나 빼먹고 시공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단 단면도를 작성을 하시는데 단너비하고 단높이를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대부분 건축주님들이 계단 단높이가 얼마고 단 이 너비, 디딤판하고 첼판의 길이를 모르세요. 나중에 보고 이거 너무 높다, 너무 이게 좁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초가 흙에 묻히는 부분은 단면 상세를 좀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결심도하고 외부 기초 다운 상세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꼭 좀 단면도 그릴 때 좀 세세하게 그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단면도에도 주기사항이 있어요. 시공사한테 어떻게 시공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기초 하부 잡석 다짐 후에 진해력 시험을 해서 허용 진해력 확보를 확인할 것. 그리고 두 번째, 허용 진해력 확보가 안 되면 팽이기초 시공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팽이기초는 파일을 하셔도 되는데 파일은 너무 비싸니까 팽이기초가 상가주택 한 4층이나 5층 정도는 충분히 힘을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팽이기초로 설계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허용진해력 확보 안 되면 시공사에서는 파일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4천, 5천만 원을 얘기를 하는데 팽이기초는 1,5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3분의 1 가격에도 건물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창호 외부에는 창대석을 설치해달라. 아까 3cm 돌출해달라는 거 아셨죠? 그리고 알루미늄 창호는 히든 단열바를 적용해달라. 히든은 뭐냐면 꼭지바라고 해요. 외부에서 바가 안 보이는 타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건축사님이 이건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이어치기 시에는 1층에는 지수판, 지상층에는 수팽창 지수를 설치할 것. 요거 한 줄을 써달라고 하시면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여기 타설 크랙이라고 하는 연결 부분 크랙이 있어요. 이쪽으로 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수판이나 수팽창 지수제를 설치를 해주시면 습기 유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수좀 보고 글씨로 써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7번째, 1층과 지하L이 만나는 근생 창호, 테라스 출입 창호 하부턱에는 화강석 턱을 설치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창호 사춤 시 하단에는 방수 사춤을 해달라는 거. 뭐냐면 창문을 1층 같은 경우에 땅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창문하고 부딪히면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시멘트 미장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 싫거나 바닥 보도블럭 같은 거를 이렇게 창문에다가 바짝 대는데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창문이 손상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창문이 설치가 돼 있으면 이렇게 기역자로 화강석을 기역자로 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 건물 외부 상가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떤 데는 창호 하부에 1층인 경우 턱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거는 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재로 돼 있는, 화강석으로 돼 있는. 어느 게 좋아요? 턱이 있는 게 낫겠죠. 그렇죠? 깔끔하고. 그래서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사항을 꼭 적어달라고 하면 시공사가 이거 읽어보고 견적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인면도가 있어요. 인면도에도 치수가 많이 표기가 되어야 돼요. 그 창문의 크기 표기를 꼭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인면도 보고 창문의 치수를 모르기 때문에 창호도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목수라든지 작업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인면도에 창문 치수가 없다 보니까 다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서 창문을 오픈해야 돼요. 콘크리트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다다다닥 하면서 잘라내고 뭐 깨내고 막 하죠. 그러면서 건물에 크랙이라든지 진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면도에 창호 치수를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 외벽 마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기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인면만 뚝 그려놓고 아무것도 없게 그냥 주시는 분도 있어요. 성의 없게 뭐 건축주 지정마감, 건축주 지정마감, 건축주 지정마감, 건축주 지정마감, 건축주 지정마감. 이게 뭐야, 그쵸? 마감에 어떤 색깔로 어떤 마감재를 써라라는 게 명확하게 표기가 돼 있어야지 시공자가 그거를 보고 시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창호에도 창호 크기, 가로, 세로, 사이즈는 있어야지 그거 보고 시공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창호에 가로, 세로가 있지만 이거 막 찾아다니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창호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또 주기사항은 모든 창호 외부에 창대석을 설치해달라. 3cm짜리 화강석, 그리고 3cm가 돌출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1층 GL과 만나는 창호, 그리고 다락, 그리고 테라스 이런 데 출입 창호.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창호 하부에는 화강석 턱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거기엔 방수 사춤을 해달라라는 거를 주기사항으로 써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창호도가 있습니다. 창호도는 평면도를 조그맣게 그려서 거기에 W1, W2, W3, 뭐 WWD, 뭐 PWW, 뭐 AW 막 이렇게 해서 창호 기호를 표기해 놓은 게 창호도예요. 창호도에 주기사항으로 모든 창호에는 창대석 설치해달라. 그리고 GL과 만나는 창호에는 화학석 턱 시공해달라. 그리고 단열 기준에 맞는 제품을 감독관 승인 후에 설치해달라 라고 이렇게 3가지 정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1층 창고, 하부 창고 같은 경우에 도어 하부에 환기 그릴을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은 창고에 환기 창문이 있는 게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건축사님한테 주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건축사님들이 많이 안 그리시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 업체한테 맡겨라 막 하시는 게 있어요. 천정 평면도가 있습니다. 천정 평면도. 우리가 평면도는 이렇게 건물을 푹 가로로 잘라서 위에서 보는 걸 평면도라고 하고요. 위로 이렇게 자른 걸 위로 보면은 이걸 천정 평면도라고 합니다. 천정 평면도가 작성이 돼 있으면 이 등이라든지 그리고 커튼 박스 그리고 우물 천정 여러 가지 등 박스 이런 것들이 천정에 표기가 됩니다. 근데 에어컨 위치도 표기가 되고요. 표기되는 게 많습니다. 천정에 설치되는 것들이 천정 평면도에 표기가 되는데 대부분 안 그리세요. 귀찮다고. 건축사님 맛있는 과자라든지 뭐 케이크나 뭐 이런 거 선물 같은 거 좀 사다 주는 한이 있어도 천정 평면도는 꼭 그려달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정 평면도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커튼 박스, 등 박스, 우물 천정, 근데 전기 조명 공사 전건구 위치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냉난방, 에어컨 이런 것들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꼭 천정 평면도를 그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천정의 마감재가 뭔지, 화장실 천정도 마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뭐 각 실마다 천정 마감재를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전기 조명 공사하고 냉난방 공사하고 이런 것들 크로스 체크를 하셔갖고 한 대 맞춰서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커튼 박스는 창문에만 이렇게 딱 달랑 하시지 마시고 그 창호가 있는 벽면에는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일자로 쭉 해놓으시면 나중에 다용도로 되게 많이 쓰세요. 커튼도 달고 거기에 뭐 액자도 걸 수 있고 라인 조명을 할 수도 있고 공간을 다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커튼 박스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쭉 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외벽으로는 쭉 다 커튼 박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또 안 그리실란가? 화장실 확대 평면도. 화장실 확대 평면도를 안 그리게 되면 그냥 평면도만 상태로 해갖고 대충 그냥 시공을 해버려요. 벽체든 천정이든 마감을 어떻게 할지 안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벽체 마감이 어떻게, 타일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면기라든지 대변기, 소변기가 어떻게 부착이 되는지 알라고 하면 화장실 확대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전개도라고 하죠. 화장실 전개도. 화장실에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지 정면, 좌우측, 배면 거기에 부착물들을 도면에 표기해 주는 거예요. 천정도 마찬가지. 천정에 뭐가 마감이 되는지, 바닥은 어떻게 마감되는지,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샤워기 밑에는 트렌치 같은 거 설치가 돼 있는지, 배수구 설치가 어디 있는지, 수전의 위치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화장실 확대 평면도에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안 그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화장실 확대 평면도를 그려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사항으로는 세면기 하부에는 청소용 수전을 설치해달라. 그리고 방습 거울은 고급형 적용을 해달라.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수건장이 설치가 돼야 되겠죠. 수건장도 거울형 수건장을 설치해달라. 그러니까 주기사항을 써서 도면에 표기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죠. 화장실 청소할 때 샤워기 꺼내갖고 막 이렇게 청소하면 잘 안 닦이고 그러잖아요. 청소용 거는 압이 세가지고 청소가 금방 깨끗하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꼭 청소용 건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난간은 평철 난간을 많이 하시는데요. 평철 난간은 페인트를 많이 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평철 난간은 한 메타당 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데 요거 스텐 평철 난간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요게 12만원 정도 합니다. 2만원 정도 하면 페인트 칠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내부 계단 같은 경우에는 스텐 평철 난간에다가 목재 손수침, 멀바우나 아니면 뭐 삼나무 손수침이라든지 뭐 이런 파인아트, 레드파인 손수침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다락 뭐 각 층마다 실외기 위치를 표기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실외기를 어디다가 설치할지를 계획을 안 하시면 나중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실 난간이나 외벽에다가 막 이렇게 다는 경우가 있어요. 건물 예쁘게 해놓고
많이 보셨죠? 그 실외기 위치를 표기를 안 하고 설계할 때 생각을 안 하니까 실외기를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외기 위치를 표기해달라 그러면 건축사님이 실외기를 어디다 놔야 될까 고민하시면서 캐노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실외기를 어디다 놓을지를 고민해서 설계를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붕은 징크 블랙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태양열 발전 설비를 설치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택 전원용이나 아니면은 상가나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용시설, 공용전기로 쓸 수 있게끔 태양광 설비를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안 하시더라도 설계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시공할 때 빼셔도 됩니다. 배관만 해놓으시면 돼요. 배관만. 서비스로 배관만 해달라고 하면은 배관 해주거든요. 시공사에서. 설치만 안 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진짜 태양광을 해야 되겠다라고 싸게 뭐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배관이 있으니까 쉽겠죠? 그러니까 건물을 외벽을 타고 시커먼 전선 배관이 옥상까지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은 지저분하잖아. 막 이렇게 건물에 막 이렇게 슉슉 날아가 있죠. 지저분하니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더 드린다 생각을 하시고 스텐 매입형으로 해달라 그러면 건물 내벽으로 다 들어가요. 이거는 석공사일 경우에 외벽 화강석일 때만 스텐 매입형이 가능합니다. 벽돌이나 뭐 벽돌 타일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공간이 약간 있어야지 그 안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겁니다. 스텐 배관이. 그리고 돌이 딱 붙으면 바깥에서는 배관이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은 여유 있으시면 스텐 매입형 배관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전기차 많죠? 1층에 전기차 충전기, 충전함을 꼭 설치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2030년인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만 판매한다고 하는데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때 하려고 그러면 건물 또 지저분해지니까 지금 미리 안 하시더라도 전기차 충전함을 위치를 표기해달라고 하시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안 하셔도 돼요. 시공사한테 서비스로 함까지만 전기 배선만 해달라고 하면 알아서 그 계량기, 인버터 위치하고 이런 것들을 비워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만 하면 되겠죠. 나중에. 그러면 건물이 지저분하지 않겠죠. 그리고 1층에 우편물 수치함,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기, 전기 계량기, 수도 계량기 위치 표기해달라고 꼭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구조도면하고 설비 전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되는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렵겠지만 요거 제 블로그나 아니면은 건축주 모임 카페에 오시면 이 한글 파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체크하셔갖고 건축사님한테 드리면 됩니다.